당신이 알아야 할 100가지 건강상식 일당백! 안녕하세요. 일당백 MC 이승현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이제 딱 일주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식구들 어떻게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번 해는 꼭 명절 때 제 고향이 또 부산이거든요. 오나 부산 남자. 너무 가고 싶은데 사실 또 시국인지라 네.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 못 하셨어요? 아직이요. 빨리 해야 결정되시면 되는데. 알려주세요. 네, 우리 수빈. 저는 계획보다도 목표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의 딱 절반만 먹기가 이번 설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건강한 명절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일당백의 자문단 분들 모셨습니다. 인사 특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아, 얼굴이 특별하셨군요. 너무 귀여우시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교수 심경원입니다. 오늘 뭐 비주얼 특집인가요? 네. 우리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퀄리티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뷰얼스타리 일당백, 오늘 이야기는 과연 뭐가 될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뭔가 뭐죠? 어디서 많이 첫 장면부터 슬로우 모션이에요? 어머니, 오늘 식사하고 들어오세요? 저녁 어떻게 할지...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지?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미팅 잡혀 있어요. 그럼 7시면 오겠네. 그쯤 시간 맞춰서 준비해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안녕히 다니세요. 사업하시는 분인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남편이었어요? 아, 비서가 아니라 남편이었네요. 벌써부터 반전의 느낌이. 저예요. 오늘은 11시쯤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설마. 뭐죠? 아, 뭐 따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예약하고 이러시는 그런 건가? 거 치고는 너무 밝죠? 밝게 기분 좋아하시는데? 공부할 때 기쁘지 않나요? 누가요? 어? 아버지? 아버님이. 친정아버지인가 보다. 아. 그쵸? 그런가 봐요. 추운데 들어가 계시지. 우리 선미 기다리는데 춥긴 뭐가 추워. 배고프지? 얼른 가자. 빵 냄새 너무 좋아. 이거 더 먹을까? 먹었어? 역시 이 집 피자가 맛있다니까. 메뉴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데이트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 하긴 뭐 이게 데이트지. 뭐가 데이트겠어? 어? 참, 근데 우리 만나놓고 너희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알지? 당연하죠. 제가 어머님이랑 그 스케줄 확실하게 체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건지.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떳떳하게? 그렇지. 얼른 드세요. 그래. 네. 맛있다. 너가 아우. 그렇지. 우리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으려나? 제가 상황 봐서 또 연락 드릴게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자. 왜 또 도망을 또 가시지? 숨어 또. 여보? 왜 나와 있어? 산책 좀 하려고. 그런데 일찍 왔네. 엄마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일정을 좀 바꿨어. 얘 집에 두통약 있니? 시어머니가 어디가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근데 그럴 만도 하실 것 같은 게 스케줄이 항상 바쁘시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아프실 것 같기도 미스테리예요. 이번 드라마. 얘가 밥을 또 이렇게 했네? 너 내가 현미밥 좋아하는 거 모르니? 어머니 죄송해요. 현미가 다 떨어져서. 제가 내일 바로 사놓을게요. 그리고 고기 반찬은 2주에 한 번만 차리라고 했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깜빡하고 그만. 자기야, 엄마 말 좀 잘 듣고 좀 실수 좀 하지 마. 잘 좀 하자, 응?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눈치를 살피신다. 너도 국골 나기 싫으면 몸 관리 똑바로 해라. 알겠니? 누구 보고 하는 꼴 말이죠? 난다는 게 어떤 꼴일까요? 우리 드라마가 날이 갈수록 미국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며느님 선미 씨였죠. 선미님과 가족 간에 뭔가 얽힌 이야기 같은데 이 선미 씨가 뭔가 은밀하게 누구를 만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드라마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제가 앉아있는 게 정말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왜냐면 드라마에 나오시는 모든 남자분이 다 뭐 나쁜 남자거나 뭐 못났거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주인공 선미 씨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남편 몰래 다른 분하고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몰래 만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두 분이 다 이렇게 아기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해맑죠? 네, 너무 해맑으신 걸로 봐서 뭐 먹방 동호회라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네요. 딱 왔어요. 느낌이 딱 왔어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먹는 거에 민감하시잖아요. 뭐 현미밥 챙기고 육류도 좀 멀리 하시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저 두 분 또 굉장히 고칼로리 고지방 식품을 막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비만, 다이어트 이런 쪽이랑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며느리 선미 씨한테 무서운 우리 시어머니께서 너 그 꼴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하시잖아요. 그 꼴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또 살이 찌고 하는 거에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선미 씨께서 몰래 만나던 분과 이 관계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드디어 우리 드라마의 매력에 홍당 입문을 하셨습니다. 자, 도대체 선미 씨와 그 가족들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화면 보시죠. 몰래 일어나셨는데? 밤에 몰래 일어날 일이 있나? 나가는데요? 아예 밖으로? 응. 야심한 시각에? 뭘 또 싸들고 가네? 뭐야? 어머. 시어머니 봤어. 띠로리. 제가 설마? 설마? 시어머니는 지피는 게 있나 봐요.
오, 아까 그. 아이고, 이거 나중에 와도 된다니까. 반찬 다 떨어졌다면서요. 당장 내일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이고, 들어와. 추운데. 새아버지인가? 아닌가? 뭐지? 감자볶음, 장조림, 부침개예요. 제가 다음에는 더 많이 챙겨올게요. 아이고, 고맙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내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머, 무슨 일이야? 하셨어. 어머니, 여보. 괘씸한 거. 괘씸? 요새 상하다 싶더니 우리 몰래 인간을 만나고 있었어? 어머니, 그게요. 당신 우리 엄마 말 잊었어? 여기 절대 오지 말랬잖아. 잔말 말고 당장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얘기해. 뭐야? 누구신데요? 잠시만요. 당장 따라 나오라고. 이 손 좀 놔. 두 분 다 알고 계시는 분 같은데? 당신 제발 좀 그만 좀 해. 당신?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만나러 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아, 시아버지. 시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수혁이 너 이 자식아, 너도 인마 애비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이건 지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웃겨 정말.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뭐? 이게 무슨 일이죠? 가족들 생각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누군데?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유, 며느리 입장 난처해라. 간이 딱인데요? 아, 저렇게 완전. 멕시칸. 탄수화물 파티인데요? 당신 왔어? 어머님 오셨어요? 바로 저녁 차릴까요? 어머, 이리 와, 여기 앉아봐. 응? 야, 이거 좀 먹어봐. 이게 여기 새로 생긴 집이라는데 정말 맛있다. 엄마 얼른 와요. 허구한 날 꼼짝 않고 앉아서 치킨에 피자에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뭘? 분명 생활 습관 고치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당신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비만 당뇨로 돌아가신 거 잊었냐고. 나는 괜찮다니까. 내가 배가 조금 나오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서 그렇지. 나 아픈 데도 없고 말썽해. 당뇨 때문에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저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수혁이랑 선미까지 아프면 당신 책임질 거냐고. 뭐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내가 애들한테 뭐 어쨌다고 그러냐. 애들 살찐 거 안 보여요? 어머니가 걱정이 진짜 많이 되시나 보다. 그래, 더는 안 되겠다. 당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라고요? 엄마. 이 시간부터 저 인간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사람은 똑같이 쫓겨날 줄 알아. 니네들 나한테 한 푼이라도 재산 물려받고 싶으면 내가 하란 대로 해. 알았어? 진짜. 아버님, 저도 예전에 비만이랑 당뇨 진단 받았었지만 별탈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 진단받았네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지. 하여튼 부족한 애 빛내자니까. 아, 저거는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간다. 네가 정 그렇게 시아버지를 챙기고 싶다면 아, 그런 이유에서. 더는 말리지 않으마. 너도 짐 싸서 나가. 어머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아, 근데 저건 좀 너무 심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달라질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참나, 갑자기 이제 와서 달라지겠다고? 보아하니 지난 1년 동안 며느리랑 맛있는 거 잘 먹고 다닌 모양인데 미안하지만 나 당신 못 믿어. 가자. 뭐해? 나와. 어머니!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야, 요런 비밀이 또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근데 사실 비만도 질병이기는 해요. 근데 요번 드라마에 나온 내용은 비만보다는 한 단계 위인 당뇨. 그리고 아버님이 이미 당뇨를 알고 계시면서 그쵸? 아, 그러니까요. 진짜 또 노래 한 소절이 생각이 나는데 무슨 노래? 우리 시어머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하시네요. 아 근데 사실 아버님 질환도 갖고 계신데 조금 더 잘해주기는커녕 좀 이렇게 좀 더 차갑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계속 보는 내내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보면 뭐 노력할 만큼 노력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큰 어른을 24시간 관찰하면서 보살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고 뭐 며느리고 다 식습관을 시아버지 따라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를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한데 얼마나 건강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표현이 된 건가 싶으니까 또 아까 들어보니까 시어머님께서 그 시아버님의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또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뇨는 굉장히 유전이 강하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당뇨도 유전적인 요인이 강해요. 부모님 중에 한 분만 당뇨일 때는 15%, 그리고 양쪽 다 부모님 두 분 다 당뇨일 때는 30% 정도의 그 위험이 올라가니까 유전병 하면요. 그냥 어떤 유전자의 전달에 의해서만 100% 발병되는 질병이라면 가족력이다 하는 경우는 물론 이 유전인자의 영향도 조금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가족력은 단순히 유전인자 외에 이런 생활 습관이 더 많이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부모가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 즐겨 먹고 운동 안 한다면 자녀도 그렇게 되고 커서도 그렇게 되는 결국 비만, 당뇨로 흘러가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국내 의과대 연구팀이 20, 30대 당뇨병 환자들 조사해봤더니 네. 64.7%, 그러니까 우리 3명 중에 2명이 이 가족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 네, 시어머니 화낼만 했네. 그러니까. 제대로 가족력이네요. 총대를 맬 수밖에 없었네요. 총대. 총대 두두두두. 당뇨 멈춰!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3명 중에 2명이면 진짜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 높은 퍼센티지일 것 같은데 아 진짜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특별히 조심해야겠어요. 네. 또 근데 가족력이라는 걸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을 또 교정하게 되면 발병률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당뇨는 왜 오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승현 씨랑 제가 한참 전에만 해도 당뇨하면 어땠어요? 되게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뭐 성인병의 대표 주자. 아버님 혹은 뭐 이렇게 뭐, 갔죠. 예,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걸리는 병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실제로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도 떨어지고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최근 젊은 당뇨 환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당뇨의 원인은 뭘까요? 뭘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대표적인 요인은 비만입니다. 오마이갓.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문제야, 문제. 역시 아니 만병의 근원이요. 진짜 비만이. 근데 비만이 걸리면 왜 당뇨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살이 찌면 제일 먼저 배가 나오죠. 그렇죠. 내장 지방이 제일 먼저 축적이 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방을 분해시키면 또 내장 지방이 가장 먼저 분해가 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해서 적당히 있어야 될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요. 지방 조직이 과다해지면 바로 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의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인슐린이 과로하게 되고 많이 분비가 되다 보면 지쳐서 제 할 일을 잘 못하니까 혈액 속에 떠도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거나 지방 조직으로 넣어서 잘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혈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당이 올라가는 당뇨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당뇨가 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당뇨가 오면 꼭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이해가 가슴 깊이 전달이 됐습니다. 실제로 체중 1kg이 증가하면 당뇨 위험성이 우리가 9%나 증가하는 연구가 있어요. 왜 이렇게 또 많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딱 나오니까 가슴에 확 와닿네요. 우리나라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예요. 7명 중에 한 명? 네. 그다음에 이 당뇨병이랑
당뇨병을 가기 전 단계, 우리 당뇨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합치면 1,440만 명이 이릅니다. 오마이갓.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일이에요. 야, 근데 아니 진짜 말로만 당뇨가 위험하다고만 들었지 이 정도로 위험할 줄 몰랐거든요. 아유, 시아버지 좀 이렇게 음식 먹는 거 좀 참으시지 그랬어요. 에휴. 근데 어쩌면 우리 시아버님, 봉석 씨의 참을 수 없었던 식욕 이 자체가 당뇨병 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어머나. 먹는 것도. 어머, 네네. 당뇨병 때문에 먹는 걸 더 못 참는다고요? 네네. 이거 완전 악순환이네요. 우리가 당뇨병의 3대 증상, 우리 3다 증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삼다. 세 가지가 많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단뇨, 다음, 다식입니다. 단뇨 다음 다식. 네, 우리 당뇨 환자가 혈당이 좀 높잖아요. 내 몸에 쓸데없는 그 혈액소 포도당이 많다 보니까 자꾸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겠죠. 내 몸이 배출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수분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일단 소변을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다뇨가 있는 거고요. 많이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이 자꾸 갈증이 나고 자꾸 마시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혈액에 당이 많은데도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당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기지고 배가 고픈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식 음식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순환의 최고봉이네요. 그렇죠. 진짜. 저 약간 검사를 오빠랑 같이 한번 손잡고 가서 검사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당백은 회차가 거듭될수록 내 건강에 여기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과연 선미 씨하고 시아버님의 몰래 만났던 그 만남이 온 가족들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연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어머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관리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저런 것도 본인이 느껴야 하는 거지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보는 사람은 얼마나 왜 답답할까요? 그걸로 쫓겨났는지 잘 기억하렴. 어머님의 철칙이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지금 나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시는 거야, 뭐야. 그래. 내가 치사해서라도 살 뺀다, 빼. 치사해서 살 빼는 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저 드라마 재밌지 않니? 식사하세요. 배고프다. 엄마 가요. 그러자. 뭐해? 밥 안 먹어? 나 오늘부터 저녁은 굶으려고. 아침, 점심 든든하게 먹어서 저녁은 굶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굶는 다이어트가 결국에는 폭식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로 꼭 이어집니다. 정말 괜찮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새끼 다 챙겨 먹고 살은 언제 빼니? 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악수를 둡니다. 배고파. 돼지갈비랑 냉면 한 그릇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최상의 궁합인데 저건. 힘든데. 초코볼 한 봉지에 200칼로리? 뭐야? 밥 한 공기 칼로리보다 적잖아? 앞으로 저녁은 이런 걸로 때워야겠다. 어머나. 제일 위험한 저건데. 굉장히 당이 많아 보이는 식품이지. 요즘에 누가 칼로리 베이스로 다이어트를 해요. 다 단 것만 먹네. 와, 단 것만 계속 먹잖아. 단 것만 계속. 요즘 따라 갈증이 더 심하네. 당신 요즘 계속 피곤해하는 것 같고 물도 많이 마시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 것 같아. 이건 주스 칼로리 안 보고 마셨네.
이건 몇 칼로리지?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가? 요즘 눈도 침침하네. 앞으로 엄마랑 나 오기 전에 밥 조금이라도 챙겨 먹어. 안 돼. 나 이번에 진짜 살 쫙 빼서 어머님한테 이쁨 받을 거야.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아버님도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시래. 아버님도 살 빼서 어머님한테 인정받는다나 뭐라나? 뭐? 당신 지금 아빠랑 계속 연락 주고받는 거야? 그러다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도 참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당신 아빠인데 어떻게 연락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아무튼 이번에 아버님이랑 나랑 확 달라져서 인정받을 거야.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래. 아빠가. 아, 그래도 마음은 착하다. 며느리. 짠! 아버님, 저 왔어요. 우리 아가 왔구나. 그래. 네. 것은 또 저 납작한 것은 악순 아닌가요? 전 아니면 피자 아닙니까? 서양 빈대떡입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먹는 거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구나 당뇨가 있는 분이 저렇게 되면은 완전히 기름 들이붓는 격인데요. 네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오늘은 진짜 괜찮아요. 제가 확실하게 하고 왔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랑 오늘 이거 먹어요.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피자를 사오면 어떡하냐. 아버님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한 판에 2200칼로리인데 아버님이랑 저랑 반씩 나눠 먹으면 1100칼로리씩이니까 괜찮죠. 아, 이게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한 끼만 먹으면 되죠 뭐. 그런가? 그러면 오늘 이걸로 한 끼 때우지 뭐.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피자집에서. 오, 소름 돋았어. 저 진짜 심각한데? 왜? 아버님 눈이 이상해요. 왜? 야, 가까야. 아니, 눈이 그러면, 안 되겠다. 얼른 병원 가자.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치료 시기가 많이 늦어졌네요. 당뇨 망막병증이요? 그거 수술하면은 괜찮아지는 거죠?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라 어머. 확답을 드리진 못합니다. 실명이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실명이라니? 어머니, 어떡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애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저 때문이에요, 어머니. 10년 전에 비만이랑 당뇨병 진단받고 별일 없길래 정말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니, 10년 전에 있었으면 관리를 더 했었어야지. 가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신작병원도 같이 다니고 건강관리도 받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떡하나. 우리 며느리 이거 어떡하나. 선생님, 우리 며느리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아, 정말 이게 진짜 10년 전에 진단받았던 걸 간과했다가 실명까지라니요.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근데 아까 그 실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병인가요? 당뇨 망막병증은요,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혈관이 제일 가늘고 약한 데가 눈이에요.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시력 장애뿐 아니라 실명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데, 우리나라 성인 실명 원인의 1위가 바로 이 당뇨 망막병증이거든요. 당뇨병 진단받고 15년이 지나면요, 78%에서 이 망막병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받으면 눈이라든지 신장 기능,
이런 쪽도 같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와,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는 진짜 합병증이 무섭다는 얘기를 저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눈에 오는 이상 증상 말고 또 다른 곳에 오는 합병증이 종류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또 당뇨가 다양한 이제 합병증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당뇨병이 생기면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 내 과도한 당분이 있다 보니까 이 당분이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이 일으키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혈관이라던가 모세혈관부터 손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혈관에 가장 모여 있는 곳이 망막도 있지만 또 신장, 우리 콩팥, 그렇죠. 신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장이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장이 당뇨 합병증으로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신장 투석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이제 신장 이식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 큰 문제가 혈관이 손상돼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당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염증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동맥경화가 굉장히 가속화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당뇨 심한 분들은 혈관이 한번 막혔던 사람 취급을 해요. 병원에서. 그만큼 혈관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무시무시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질병뿐 아니라 또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초가 썩죠. 안 돼. 맞아. 궤양이 생기고 결국은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위험한 질병이에요. 호러 특집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칼로리만 계산하면서 드셨던 거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적혀있는 그런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지수라고 부르는 글리세믹 인덱스, 그러니까 GI 지수라고 부르는 지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당지수. 오, 오빠! 당이 높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달달하지 않은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괜히 안 속였네. 근데 우리 지섭 씨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상당수예요. 상당수인데 그렇죠. 대개는. 이 당지수라는 게 얼마나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지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게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이든 이 체내에서 흡수가 되려면 좀 짧게 나눠져야겠죠. 우리가 그걸 단당류라고 부르는데 이 탄수화물의 기본 구조기도 하지만 이 단당류 위주의 음식일수록 아무래도 흡수가 빠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혈액 내의 당을 빨리 높이니까 GI 지수, 그러니까 당 지수가 높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그럼 몸에서 여러 가지 다 잘게 나눠야 되는 다당류들 이런 음식들은 여러 번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흡수 속도가 느린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이제 당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왜 살이 찔까? 칼로리와 상관이 없이 우리 몸에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이 당을 조절하려고 뭐가 나올까요? 췌장에서 인슐린. 네. 인슐린이 왕창 나오겠죠. 근데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혈액 속에 떠도는 당을 지방세포로 쏙쏙 넣어줘요. 그러니까 살이 아주 쉽게 잘 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도 왕창 나오죠. 이게 뭐든지 너무 이렇게 과로하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쉽게 지쳐요. 그러다 보면 인슐린 수치는 높아지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와 비만으로 가는 거죠. 단순히 살을 뺀다기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당을 살찌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도 빼고 혈당도 잡은 사례자의 건강법 직접 확인하시죠. 처음엔 자도 피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히 몸이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수면 장애로 무너진 일상. 그것이 당뇨와 함께 찾아온 적신호였다? 너무나 어지럽고 일어나기도 힘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하루가 달라졌다. 상쾌 깨어나다 몸이. 너무 좋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김복희 씨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당뇨를 극복한 방법을 소개받기 위해 복희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혈당 관리법을 알려주겠다던 복희 씨. 갑자기 웬 의자예요?
이게 제가 운동하는 운동기구예요. 의자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체지방을 제대로 빼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하체 운동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 보니 이 운동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이 운동은 일명 하늘 달리기 운동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를 걸터 앉아 두 발을 뗀 후 달리기 자세를 반복하는 건데요. 3분을 한 세트로 틈날 때마다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 우리 몸에 떠돌고 있는 혈당이나 지방이나 이런 걸 좀 잡아두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통 당의 한 3분의 2가 이 근육에 저장이 돼 있을 정도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허벅지다 보니까 특히 나이 들수록 이 허벅지, 하체 단련,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또 이것저것 많이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늘어난 식사량과 줄어든 운동량 때문에 조금씩 찌던 살이 무려 10kg이 불어나면서 1년 새 70kg까지 찌고 말았다는데요. 이게 전에 제가 입던 옷이거든요. 이 바지가 제가 70kg였을 때 입었던 바지예요. 전에는 옷이 맞는 게 없어갖고 뒤에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바지 아니면요 입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갔어요? 지금은 한 62kg 정도?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10개월간 꾸준히 관리해온 그녀의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63kg! 성공하셨네요! 어머니 진짜 많이 빼셨네요.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운동하고 이제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니까 평소에 먹는 식단 한번 보여드릴게. 따라와 보세요. 하늘 달리기 운동과 함께 그녀가 꼭 지키려 노력하는 것은 바로 식단. 이게 오늘 제가 먹는 점심이에요. 바나나와 샐러드 그리고 오이로 완성한 그녀의 점심 식단. 특히 오이는 보키 씨가 매 끼마다 챙겨 먹는 필수 식품이라는데요. GI 지수가 낮고 수분 함량이 많은 오이를 식사 전에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폭식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근데 밥이 없는데 이게 한 끼인가요? 그럼요. 밥 대신 바나나가 있잖아요. 이 바나나도 탄수화물이거든요. 하루 한 끼 정도는 GI 지수가 낮은 바나나로 쌀밥을 대신한다는데요. 하지만 당분이 많은 과일인 만큼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는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 관리하는데 좋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과일이니까 하루에 한 개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제 철칙이에요. 꼬박꼬박 혈당을 관리하는 식품으로 끼니를 채워야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엄격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이 찌면서 살만 찐 게 아니고 혈당 수치도 3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병원에서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정말 아찔하고 앞이 캄캄하고 무섭더라고요. 주변에서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더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식사 2시간 후 혈당 측정하는 것은 어느덧 일상이 됐는데요. 꾸준한 관리로 체중까지 7kg이나 감량한 그녀의 건강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보키 씨의 식후 혈당 수치는 122. 정상 수치로 잘 관리 중이시네요. 정상이네? 와, 많이 떨어졌다. 운동과 철저한 식단으로 혈당 건강까지 되찾은 그녀가 일당백에게 소개해줄 마지막 건강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혈당 건강의 방법인가요? 정답이죠. 해독 주스로 유명한 시금치 주스는 몸에 무척 좋아서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먹는 편이에요. 시금치에는 알파리포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 보키 씨가 꾸준히 챙겨 먹는 채소 중 하나랍니다. 살짝 데쳐서 물과 함께 갈아주면 해독 주스 준비 1단계는 끝난다는데요. 어머니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 마지막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제 마지막 숨은 건강관리법이에요. 이게 BNR 17이에요.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 제가 꼭 챙겨 먹고 있어요. 혈당 건강을 되찾은 보키 씨가 꾸준히 챙기는 마지막 건강법. 유산균 들어간 시금치 주스였네요.
그런데 보키 씨가 궁금한 게 있다고요? 비엔알 17 유산균이 당뇨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고 혈당도 정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말이 쉽지. 비엔알 17 유산균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이번에는 정답. 네, 맞습니다. 맞았어. 비엔알 17 유산균은 한국인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요. 정식 명칭이 이제 락토바실러스 가셀이 비엔알 17입니다. 지섭 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유산균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인정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서는 그 미국 건강기능식품 원료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 비엔알 17이 체중관리 원료 부분 1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등 했나요? 우리나라인가요? 아니면? 미국에서요. 아, 미국에서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모유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이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 모유는요,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면역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예방을 해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요. 모유 수유가 어린이 비만 유병률을 무려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다이어트를 하면 뭐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말이 많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살을 뺀다니까 너무 설레네요. 근데 어떤 원리로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건지 조금 궁금한데. 좀 전에 이제 우리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단당류가 흡수가 빨라가지고 먹으면은 살이 쉽게 찌고, 다당류는 조금 이제 소화 흡수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출도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게 살이 덜 찔까요? 다당류가 그렇죠. 좀 더. 단당류를 일단 쪼개지겠죠? 몸에서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비엔알 17이요. 우리 몸속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다당류로. 아이고야. 얘네 난리인데요? 그렇죠.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흡수가 돼서 지방세포로 가고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다당류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그냥 배출이 되거나 살이 덜 찌는 그런 이제 비만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인 성인들에게 비엔알 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후에 살펴봤더니 이 복부 내장 지방 감소도 있었고요. 허리 둘레가 평균 95.4cm에서 90.4cm, 5cm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체중과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BMI 지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근데 아까 사례자분도 질문을 주셨어요. 다이어트 유산균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뇨병에도 영향을 주나요? 도움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앞서서 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슐린으로 하여금 이 혈당을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포도당 수용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비엔알 17이 이 포도당 수용체를 증가시켜요. 인슐린으로 하여금 얘네들을 빨리빨리 혈액에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 아니 살만 빠질 줄 알았더니 혈당도 다이어트가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당뇨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당부화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포도당을 한번 먹고 나서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네네네. 측정을 한 다음에 혈당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가 체크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비엔알 17 유산균을 당뇨병에 걸린 실험 쥐한테 먹인 다음에 이 검사를 통해서 관찰해 봤더니 섭취하고 9주 있다가 9주 후에 대조군에 비해서 비엔알 17 유산균을 먹은 쥐가 더 낮은 혈당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비엔알 17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조금씩 끊어주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항상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유산균의 특성상 이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요. 이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비엔알 17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400에서 900mg 정도니까 이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 이게 이제 생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도 이상에선 파괴될 수 있어요. 적절한 이제 온도에 물과 함께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요. 또 중요한 거,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하고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비만과 당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여러 이유도 생각하면서 조금은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가난한 밥상을 좀 우리가 즐겨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일당백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가지 건강상식 모두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백. 다양한 산악회가 있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여기 제 손 잡으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무릎이야. 얼굴도 따끔거려서 미치겠구만. 따가워. 땡땡땡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채우는 때문이라고요. 책임지라니까요. 책임져.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